요즘은 내신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수능은 내신을 망친 학생들에게 구원 같은 느낌이었는데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내신만 공부를 하다 모의고사를 보면 지금까지 내가 풀어온 시험지는 무엇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질감이 듭니다. 그래서 내신은 1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에서는 2등급은 커녕 시간 내에 다 못 푸는 학생들도 한바가지입니다. 그런데 남들 다 듣는 인강을 들어볼까 하고 처음 강의를 듣게 되면 과목마다 편차는 있지만 스캠코인 마냥 모의고사 점수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 경험을 한 내신파였던 학생들은 수능도 내신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개념을 달달 외우고 기출을 부검하는 수준으로 분석하고 외우면 점수가 잘 나온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립니다. 보통 내신을 잘 보는 학생들이 수능도 잘 본다는 공식이 일반적이었는데 주변에서 내신은 극상위권이지만 모의고사 점수는 처참한 케이스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공부라고 하면 노력이 저절로 연상이 됩니다.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공부로 경쟁을 한다 하면 공부량에서 승부를 보려고만 할 뿐 다른 부분에서 차별점을 줄 생각을 못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임하게 되면 어찌저찌 성적을 올릴 수는 있어도 짜릿한 역전 스토리의 주인공은 평생 되지 못합니다. 성과를 내는 분야에서 자신과의 싸움이 중요한 분야가 있는 반면 남과의 경쟁이 중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전략입니다. 극단적으로 내가 실력이 20밖에 안 돼도 경쟁자의 실력이 10이면 이기는 게 경쟁이고 상대평가는 경쟁 게임입니다. 삼국지를 보더라도 결국 이기는 집단은 실력이 좋은 집단이 아닙니다. 이기는 집단은 게임의 룰을 알고 경쟁관계 속력학을 이해하고 전략을 잘 짜는 집단입니다. 우선 평가원의 출제 의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직도 기출 회독을 하며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를 하면 점수가 오를 거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출 분석을 흉내라도 내봤으면 알겠지만 기출로 얻어갈 만한 내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얻을 건 다 얻었는데도 무언가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게 있을 거야 라는 자세로 봤던 걸 또 보고 이미 정리한 내용을 또 정리하는 것은 내신 공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간접 경험이던 직접 경험이던 내신식 공부가 수능에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대평가에서 평가원은 수학 능력 즉 도구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지 기출을 누가 더 깊게 분석하는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따져봐야 할 것은 기출을 깊게 분석하는 것이 활용하는 능력에 도움이 되냐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도움이 되지만 효율이 영엉망입니다. 이는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레버리지는 쉽게 말해 내가 잘하는 영역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타인의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내고 개념 인강을 듣는 이유는 직접 하나하나 공부하는 것보다 이미 훌륭한 강사가 알기 좋게 정리한 내용을 빠르게 흡수하기 위해서이며 이는 레버리지를 쓰는 것입니다. 기출 분석서를 사서 공부하는 이유는 직접 분석하는 것보다 이미 수십 년 기출밥을 먹은 강사가 분석한 내용을 흡수하기 위해서이며 이 또한 레버리지의 개념입니다. 기출을 분석을 통해 평가원의 의도를 알아내고 국어라면 지문을 읽는 방식을 정립하고 수학이라면 조건에 따른 반응을 정립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것보다 이미 나온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싸게 먹힙니다. 평가원의 출제 의도는 사고력이며 사고력은 개념이라는 도구를 누가 더 적재적소에 활용하냐는 것입니다. 국어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휘력과 읽는 법 논리력이 개념이라면 이 개념을 잘 적용해서 글을 읽어내고 다시 이 글이라는 도구함을 통해서 문제를 잘 풀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평가원은 글을 누가 더 잘 이해했는지 평가한다 누가 더 잘 감상했는지 평가한다와 같은 주장은 단지 사고력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이해와 감상보다 사고력이 선행되는 것이며 사고력에 필요한 이해하는 방식과 감상 방식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히 그러한 강의들을 살펴보면 결국 어휘에 집중을 하는데 어휘력은 단지 글을 읽어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감상이 뭘까요? 감상의 뜻은 즐기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문학의 선지들은 평가원들이 감상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단지 평가원이 해석하고 부여한 의미가 맞나 틀리나만 평가하면 될 뿐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화자의 공감을 하는 것은 수천 개의 감상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간혹 사설만 보면 점수가 높게 나오는데 유독 평가원에서만 낮은 점수를 받는 학생이 많습니다. 이는 상위권에서 자주 보이는 현상인데 이를 통해 역시 기출만 제대로 해도 성적이 나온다는 것은 원인과 결론을 잘못 짚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설만 점수가 높게 나오는 학생일지라도 이미 풀어봤던 기출은 전부 다 맞습니다. 이는 학습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역량을 잘못 이해했기에 망할 만해서 망한 겁니다. 제가 초반에 개인톡으로 컨설팅을 해준 학생은 지금 100이면 100 모의고사 2등급에서 1등급이 나오는데 더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컨설팅이라고 해봤자 일주일 동안 하루에 과제 하나씩 읽는 속도를 정해주고 전략만 알려주고 지문 기호 첨삭을 해주고 어려운 문제에서 표를 그리는 법만 알려주고 사후에 막히는 어휘에서 배경 지식만 던져주고 외우게만 하는 것입니다. 수능은 진입장벽이 높은 게 아닙니다. 단지 필요한 역량의 문은 정해져 있고 그 문을 찾기가 힘든 것뿐입니다. 이미 어휘력이 좋거나 작업 기억력이 좋은 학생은 상대적으로 문을 찾기 수월하지만 이런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감상을 하며 읽으려고 하고 깊게 하나하나 이해를 하며 읽으려고 하면 이미 코앞에 있는 문을 못 보고 앞에서만 방황하는 셈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옛 기출과 최근의 평가원의 출제 트렌드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아주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거의 없어진 반면 준킬러의 문제들이 많아지고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입니다. 원래 수학만 하더라도 맞출 문제는 다 같이 맞추고 어려운 내 문제를 누가 한 문제라도 더 맞추냐의 싸움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상황이죠. 때문에 현역에게 기회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방향성은 기존 고인물에게는 페널티인 반면 수능판 신규 유입자에게는 기회의 장입니다. 핵심 역량이라는 것이 개념을 누가 더 잘 활용하냐이고 개념을 단지 공식이나 정리가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한 지식이라고 넓게 받아들이고 활용을 하기 위한 전략을 가진 상태에서 더 많은 활용을 한 경험을 한 학생들은 기출만 붙들고 아주 어려운 한 문제에 시간을 쏟는 학생들보다 성적을 빨리 올릴 여지가 있습니다. 시대인재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도 여기에 있는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